주식 투자로 100억 원 가장 빨리 버는 방법 네 번째 강의입니다. 기회와 배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결국 기회라는 것은 큰 변동성과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큰 변동성이 나는 주식이나 아니면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시장 상황일 때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수익의 기회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거꾸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큰 변동성이 일어날 때 커다란 손실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변동성이 발생되는 주식은 가장 큰 건 이제 신규주겠죠. 하루에 300%씩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정리 매매되는 주식과 신규주가 유일한데 신규주는 다른 어떤 종목이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이 하루 만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한가 주식도 가장 큰 변동성 주식이므로 결국 가장 큰 변동성 주식이 가장 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신규주나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큰 변동성은 폭락장일 때입니다. 이제 변동성 지수인 VI는 지수가 폭락할 때 이제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폭락장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CME에 상장되어 있는 변동성 지수를 본 것입니다. 현재는 16.96으로 나와 있고 좀 금요일날 나스닥이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보시면 이렇게 삐쭉 이렇게 솟은 날이 8월 5일인데 이날 52주 변동폭으로 보면 65.7까지 변동성 지수 VI가 치솟았었습니다. 결국 이날은 나스닥 선물이나 한국 코스피 선물이나 아니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었죠. 주식이나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엄청난 기회와 큰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날이 8월 5일이었습니다. 폭락장의 매매 전략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덤프트럭을 보시면 됩니다. 폭락이 발생했을 때 덤프트럭하고 부딪히려고 덤비면 안 된다고 했죠. 일단은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폭락장에 어설프게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로 대응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오늘 많이 빠지는 장이 장 초반에는 사실 오늘 완전히 폭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반등해 가지고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지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죠. 폭락장인지를 10시 이전에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초반부터 10포인트 20포인트 선무지수 기준으로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장은 거의 없죠. 제가 생각하는 장은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빠지기는 했었습니다. 이것은 8월 5일날 이제 코스피 선물이죠. 초반에 이제 나스닥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크게 했는데 4.2포인트나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아직은 폭락은 아니죠. 많이 하락은 했지만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돌림도 컸던 거죠. 이럴 때 봐야 될 것이 이제 호가전량과 외국인 거래소, 외국인 선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하락에서 추세 전환을 노리기 위해서 매수 들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격의 흐름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전량이 마이너스 5천을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호가전량 제로에는 한참 못 미친 상황이고요. 이만큼 반등을 했음에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래소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죠. 외국인 선물도 계속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긴 했으나 가격이 상승한 만큼 외국인 선물이 반등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게 반등을 했죠. 이럴 때는 섣부르게 매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날은 폭락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제 이런 폭락장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바이로도 큰 시세가 나오는 날은 호가전량이 제로를 넘어서거나 외국인 선물도 좀 더 높은 반등을 보여주거나 외국인 거래소도 반등을 보여주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게 미흡하게 반등하면서 그냥 선물 지수만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는 것은 전형적인 속임수 되돌림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폭락장에서 섣부르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실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하락,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제 과도한 하락이 발생할 때 폭락장 초반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오늘 폭락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죠. 이게 반등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섣불리 매수를 하는 것은 금지고요. 만약에 숏포지션을, 그러니까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잘 들어갔다면은 섣부르게 이제 청산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청산이 됐다 그래도 다시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빠르게 숏 포지션을 다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폭락장 당일에는 이제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지만 오늘 장이 끝나고 이제 시장이 좀 냉정을 되찾고 오늘 왜 하락했느냐에 대해서 시장 전체가 이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음 날은 이제 좀 더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런 시장이라면 이제 종가 매수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약을 드리면 폭락장 당일에는 아무리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 그래도 섣불리 매수하는 것은 8톤 덤프트럭과 부딪히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무모한 짓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장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게 너무 심하게 하락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종가에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는 가지고 있죠. 자, 폭락장에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정리한 겁니다. 호가 잔량도 확연하게 전환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순매수까지도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8월 5일 날은 호가 잔량이 한 번도 마이너스 3천 위로 올라간 적이 없죠. 그리고 외국인 선물도 좀 눈에 띄게 전환이 돼야 되고 외국인 거래소도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를 회복하면 좋겠지만 장 초반에 그렇게 급락을 한 경우에는 시가 회복까지 올라가기가 다소 어렵겠죠. 자, 8월 5일 날의 장입니다. 아까 반등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반등한 게 355포인트고 하락이 323포인트니까 무려 30포인트, 선물 지수로 30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이죠. 호가 잔량을 보면 아까 반등했을 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5천 이하로 떨어져서 10,000 이하, 거의 그 호가 잔량 차이가 20,000까지 차이가 났죠. 외국인 거래소 순매도는 종가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선물은 중간에 살짝 반등을 하는 것은 있었지만 꾸준히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날은 섣부르게 매수로 대항하면은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에는 선물을 매수하는 거는 어떤 거를 체크하고서 매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날이 이제 금요일 8월 2일이었고 8월 5일이 이제 블랙 먼데이죠. 월요일이었는데 이 두 하락폭을 합쳐보면 52.1%입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죠. 이 과도한 하락이 과도한지 아닌지는 왜 하락했는지를 분석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선물 지수로만 보면 엄청나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52포인트씩 하락한 날이 거의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을 종가 막판에 15,000 계약을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종가에 들어갈 때 외국인이 선물이나 거래소를 얼마나 매수 쪽으로 돌아섰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날 ISM-B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계속 안 좋게 나왔었죠. 그게 이제 나스닥 선물의 폭락을 촉발했던 재료였는데 ISM-B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걸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좀 평상시에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요. 이렇게 그 한국 시장이 8월 5일 급락을 했다면 그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해도 다음날 코스피는 갭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 반영해서 오늘도 미국 시장이 이만큼 빠질 것이다 하고 한국 시장이 먼저 빠진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정도만 하락해도 다음날 코스피 선물은 갭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비제조업 ISM 비제조업 그 구매자 지수는 예측치와 똑같이 나왔죠. 예측치와 똑같이 나오면서 도너츠보다는 또 상당히 올라간 수치죠. 당연히 이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8월 5일날 종가에 이제 두 계좌로 매수를 했죠. 매수 290개야, 294개야. 8월 6일은 시가부터 13포인트가 떠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고가는 21포인트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맞은 거죠. 전날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날 미국 시장도 크게 이제 빠졌다가
그 하락폭을 상당히 축소하면서 끝났고, 그 영향으로 한국 시장은 8월 6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가의 그 선물을 순매수한 걸로 다음날 매수 포지션에 청산을 해서 얻은 수익은 12억, 그리고 한쪽 계좌는 12억 3천. 그래서 이 수익으로만 보면 한 24억 3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8월 5일 날 상황이죠. 다시 봐도 굉장히 무서운 차트입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중간중간 반등을 하죠. 여기서 반등을 했고 중간에도 반등을 했고, 그냥 쭉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서 반등은 적지만 이것도 뭐 2, 3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3, 4포인트.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죠. 하지만 전체 뭐 30포인트 빠진 걸로 보면은 미미한 반등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호가 잔량과 외국인 선물과 외국인 거래소의 내역을 보면서 이게 조금씩 뭐 이렇게 돈다고 이게 이 지수가 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심리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부르게 매수로 대응하면 안 되고,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폭락장에서는 대응 요령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이 하락의 원인을 최대한, 장중에 최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종가에 이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폭락장 종가 매수 전략의 요점은 한국장만 유독 큰 하락을 했다. 뭐 중국장도 있고 일본장도 있고 전 세계 장이 있겠죠. 그리고 뭐 장 막판에는 유럽장도 있을 테고, 나스닥 선물을 봐도 되고, 뭐 유럽 뭐 독일 지수나 이런 선물 지수를 보면 됩니다. 네, 유독 한국장만 크게 하락을 했고,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짜 미국장의 폭락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크다면은 미국장이 오늘 어느 정도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이제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좋게 나오면은 미국장은 그 하락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 종가 매수의 가장 커다란 그 배팅의 이유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전환이 가능한가, 그것이죠. 그 종가 부분에 외인이 거래소나 선물 쪽에 급격하게 매수를 하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외국인들도 다양한 창구로 장이 끝나기 전에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매매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폭락장, 그러니까 가장 기회 플러스 배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기회의 요소인 폭락장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폭락장에서는 섣불리 그 매수 쪽으로 그 함부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법이고, 폭락장 종가가 가까워지면 뭐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 것만이 아니고, 사실 폭락장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가장 좋은 매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폭락장에 주식을 그렇게 대량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사실 선물로 매수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다음날 다시 하락이 온다고 해도 손절하기도 훨씬 간편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폭락장 종가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물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